이번 시간에 5번째 대단원, 즉 도형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도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도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선생님 삼각형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각형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각형이 떠오르기도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형이 과연 근본이 어딘가, 즉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러한 것들은 많이 배웠지만 이거의 기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수학적으로 이거의 근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소단원이 점, 선, 면이 무엇인지 배울 거고, 두 번째는 각이 무엇인지 배울 거고, 세 번째는 위치 관계가 무엇인지 배울 거고, 네 번째는 평행한 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드디어 이 도형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여섯 번째로는 그 도형 중에서 야, 우리 한번 삼각형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야, 그런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수학적으로 이 삼각형이 어떻게 똑같은 거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점과 선, 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는 점, 선, 면, 즉 많은 수학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학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합니다. 이 수학 용어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에 가서도 내가 지금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열심히 배워두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점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는 면이 된다. 따라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냥 이거는 뭘 뜻하는 거지? 라고 보면은,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던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정비례나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점들 사이의 간격을 줄여봐. 자, 우리가 지금 정비례에서는 지금 점들 사이의 간격을 줄이니까 우리는 직선과 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 반비례에서는 점들 사이의 간격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서 곡선과 같은 형태가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는 점들이 모여서 즉 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LED 전광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싸다 300원, 아이스크림 하나에 300원 이런 것들, 전광판을 보면은 사실 이 전광판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들이 모여서 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광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점들이 모여서 직선, 즉 선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들이 모이면은 이런 평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즉 선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모이면 이런 그냥 뭔가 A4 용지와 같은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에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선이 있죠. 직선과 곡선이 있고, 면에는 평면과 곡면이 있습니다. 평면은 그냥 딱 뭔가 2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곡면은 이렇게 구부러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과 원과 같이 한 평면에 있는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평면 도형이라고 부르고, 사각기둥,
원뿔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 모두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점, 선, 면을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 도형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항상 차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평면 도형은 2차원 같은 거고, 입체 도형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차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 3D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차원은 2D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막 가끔 장난식으로 친구들한테 야, 너 뭐 2D 친구 사귀냐? 너 뭐 3D 친구 사귀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D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 그리고 2D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만화, TV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고 많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내용으로 뭐를 배울 거냐면,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도 생긴다. 그리고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말을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선과 선이 만나서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교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다 선생님 뭐 곡선과, 자 다시, 자 선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곡선과 직선이 만나도 되고, 또 곡선과 곡선이 만나도 되겠죠. 자, 그래서 곡선과 직선이 만날 때는 뭐 여러 개의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한 개 이상 생기겠죠. 자, 그리고 곡선과 곡선이 또 만나버리면, 자 곡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둘, 셋 여러 개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선과 선이 만나면 직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그렇죠.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교점은 선과 선이, 자 잠깐, 근데 교점은 꼭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면과 선이 만나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선은 특히 면과 면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선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직선과 곡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지금 면과 면이 만났는데 이렇게 지금 교선이 직선인 형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면과 면이 만났지만 이 교선이 곡선인 형태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면과 면이 만날 때 교선이 생기는데, 교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자, 그리고 교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 면과 선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는데 교선에서는
직선과 곡선이 있다 라는 점,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평면 도형에서, 즉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평면 도형에서의 선은 선이겠죠. 선의 교점은 꼭지점이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변과 이 변이 만나면, 지금 선과 선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 점 우리는 교점인데, 평면 도형에서의 교점은 꼭지점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입체 도형에서는, 자, 입체 도형에서의 모서리, 즉 모서리는 여기가 되겠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면 지금 하나의 점이 여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의 모서리, 즉 선의 교점은 꼭지점이 된다. 이 꼭지점, 교점이 입체 도형에서의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면의 교선은 모서리가 된다. 즉 다시 한번 선생님이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밑면과 지금 여기 옆면에 있는 이 면이 만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부분이 교선이 되겠죠. 근데 이 교선은 입체 도형의 모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면 입체 도형의 꼭지점이 되고, 반대로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 즉 모서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은 오른쪽 직육면체의 모양의 상자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하라. 자, 교점의 개수라는 건 꼭지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 근데 교점은 사실 뭐와 뭐가 만나서, 그렇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 교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 모서리의 개수는 즉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교점은, 즉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어보면, 다시 여기 잠깐 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아래 사실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8개.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래서 총 모서리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정리, 점, 선, 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렇죠, 선이 된다. 자, 두 번째, 선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렇죠, 면이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뭐와 뭐가 있다? 그렇죠,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와 또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경우가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선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걸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교선에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직선과 곡선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입체 도형에서의
입체 도형을 우리는 기준으로 둘게요. 입체 도형에서의 우리가 지금 교점과 교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교점을 구하라는 건 즉 그 입체 도형에서의 꼭지점을 구하라는 거와 같고, 교선을 구하라는 건 모서리를 구하라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기 내용 꼭 패들렛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라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교선에서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체 도형에서 교점은 꼭지점을 구하라는 거와 같고, 교선은 모서리를 구하라는 거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1번까지 꼭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과서 120페이지, 143페이지까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복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144페이지를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까지 꼭 복습 많이 해오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